누구나 경기 규칙을 잘 알고 있는 볼링이라는 스포츠를 게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게임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먼저 유니티 헙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니티 헙을 실행을 해서 프로젝트 밑에 있는 파란색 버튼 뉴 프로젝트로 게임을 만들어 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게임은 그러니까 3D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3D를 선택을 합니다.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네요. 자, 여기에 우리가 만들고 싶은 볼링에 대한 게임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름은 간편하게 볼링 게임이라고 짓겠습니다. 자, 이 볼링 게임을 우리가 만들어 보는데요. 볼링 게임의 규칙은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볼링이라고 치면 됩니다. 볼링 게임이라고 치면 볼링이 있고 이런 핀에다가 내가 볼링공, 무거운 볼링공을 굴려서 넘어뜨리는 게임입니다. 이 볼링 게임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은 구글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게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잠시 기다리면 게임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유니티를 사용할 때 우리가 개별 게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임 개발을 통해서 유니티가 가진 게임 개발의 프레임워크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이 부분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칠판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게임을 만들어 봅니다. 게임 만들 때 우리 유니티를 만들 때는 그 게임은 그러니까 게임 프로젝트라는 걸로 모든 정보를 모아줍니다. 이 게임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 게임 프로젝트 속에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요소는 이제 씬이라는 요소입니다. 씬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씬 넘버 1 있고 그 다음에 씬 넘버 2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씬에 대해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씬을 만들기 위한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오브젝트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넘버 1, 또 오브젝트 넘버 2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오브젝트를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컴포넌트라고 부르죠. 컴포넌트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고 사용자에 따라서 이 컴포넌트는 내 마음대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넘버 2에서도 컴포넌트를 1개, 2개, 3개, 4개 내가 원하는 만큼 쳐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게임을 진행한다는 것은 씬을 바꾸어 주는 거죠. 이 게임 프로젝트는 하나의 게임을 뜻하는데 이 게임은 씬들을 바꾸면서 완성을 해 갑니다. 씬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이 게임이 풍부한 재미를 사용자한테 전달할 수 있다는 거고 사용자가 느끼기에 플레이가 느끼기에 내가 게임을 한다는 거는 그 씬을 보고 플레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플레이를 내가 제공할 건가가 바로 게임을 만드는 거라 볼 수 있는데 그 게임 만드는 과정을 뜯어서 보면 씬의 나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씬을 만들어 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시나리오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사건의 연속이라고 게임 분야에서는 정의를 합니다. 이 사건을 구현을 한 걸 씬이라고 하는 거고 이 씬 속에는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경도 있고 주인공 역할하는 캐릭터도 있고 NPC도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한 다양한 부품들도 이제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오브젝트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 오브젝트 각각을 그 목적에 맞는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컴포넌트라는 게 또 따라 붙게 됩니다. 그러면 다 구현이 됐는가 이제 봅시다. 먼저 게임을 만들면 메인 카메라하고 디렉셔널 라이트 이 두 개만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볼링을 이제 구현을 하기 때문에 먼저 밑에 판, 그러니까 엘리, 복도 역할을 하는 밑에 판이 있고요. 그 엘리에 레인을 둬서 공을 굴리잖아요. 그럼 먼저 밑바닥 역할을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자, 오른쪽 클릭해서 3D 오브젝트로 가면 플레인이 있습니다. 이 플레인으로
만들어 봅니다. 요 플레인이 일종의 그라운드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게임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게임 프로젝트로 유니티에서 만드는 거고, 이 게임 프로젝트는 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샘플 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보를 별로 주지 못하기 때문에 밑에 프로젝트를 이제 눌러서 이름 바꿔줍니다. 이름 바꿔주려면 SM 밑에 있는 씬즈 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눌러서 리네임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탐색기하고 똑같이 이 아이콘을 두 번 천천히 클릭을 해도 됩니다. 두 번 천천히 클릭하면 이름 바꾸는 쪽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은 실제 볼링 게임이라는 씬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볼링 게임을 하는 씬이 됩니다. 이 볼링 게임이라는 씬 밑에 메인 카메라는 오브젝트도 있고, 디렉션 라이트라는 오브젝트도 있고, 그라운드란 오브젝트도 있습니다. 이 그라운드란 오브젝트도 이름을 바꿀 때 리네임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오브젝트를 천천히 두 번 클릭해도 이름을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라운드인데 이 그라운드는 자, 내가 봤을 때 자, 올빈 모드를 한번 돌려봅니다. 자, 올빈 모드로 한번 돌려서 이렇게 한번 바꿔봅니다. X하고 Y, X가 가로 방향, Y가 세로 방향이 되도록 하는 거고, Z 방향은 이렇게 올빈 모드 살짝 돌리면 Z 방향은 전방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방향이 Z 방향입니다. 내 앞쪽이 Z 방향이 되도록 화면 시점을 올빈 모드로 이제 바꾸어 줍니다. 그럼 이 시점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보려면 메인 카메라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가 비추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 Z축으로 화면을 비추고 있고요. 이 비추는 거는 메인 카메라 영상에 보이게 되고, 메인 카메라가 비추는 영상이 바로 게임 씬이 됩니다. 위에 탭을 눌러서 게임 씬을 한번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개발자가 보는 전지적 작가 시점의 씬입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보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이 볼링장이기 때문에, 볼링장은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이 돼야 됩니다. 내 앞에 방향, 전방 방향으로 좀 길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이 그라운드를 클릭을 해서 컴포넌트를 조정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고려하는 이 오브젝트의 위치라든지 회전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크기 같은 거를 바꾸어 주려면,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건드려야 됩니다. 트랜스폼 컴포넌트 건드리는데 이 스케일을 바꿀 때 X축 방향으로도 살짝 좀 크게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 한번 해봅니다. 커졌죠? 자, 커졌고, Y축은 높이 방향인데 이 오브젝트는 플레인이기 때문에 두께가 없어요. 두께가 없어서 Y축은 건드려도 효과가 없는 거고, Z축으로는 이제 전방 방향이니까 이거 길쭉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2 아니면 3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길쭉해지게 됩니다. 길쭉한 모양의 레인을 만들 수가 있는데 한 2, 3 정도로 하니까 이게 약간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케일을 X축으로는 한 1.5 정도로 한번 맞춰봅니다. 1.5 정도. 그래서 X축하고 Z축, 가로 방향하고 전방 방향 비율이 한 1대2 정도 되도록, 이것도 너무 짧다 생각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바꾸는 건 내 마음이니까 한번 바꾸면 되는데, 한 3 정도로 한번 해놓을게요. 3 정도로 하고, 자, 이렇게 내가 작업할, 그러니까 그라운드 특성은 맞춰줬는데, 근데 메인 카메라에 나타나는 씬이 전체를 다 비추고 있지 못하잖아요. 비추고 있지 못하니까 이 메인 카메라를 조금 뒤로 당겨 봅니다. 자, 스냅 모드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뒤로 이제 쭉 빼주면 됩니다.
쭉 빼줘도 되고, 그 다음에 전체가 또 안 들어오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조금 더 이제 올라가 봅니다. 자, 올라가 보고 Y축 방향으로 올라가 보고요. 조금 더 뒤로 빼주고 이런 작업들을 한번 해봅니다. 해보면 화면에 이제 전체가 이제 다 보이게 되는데 이게 3 정도로 하니까 보여주는 면이 또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좋다면 뭐 해도 되지만 너무 멀리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요 그라운드를 3 대신에 한 2.5 정도로 이제 좀 바꿔 놓고, 그러니까 그라운드의 스케일도 원래 1로 이렇게 좀 바꿔 놓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바꾸면서 한번 표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Z축 방향으로 뒤로 갔다고 하면 컨트롤 키 누르고 앞으로 좀 당겨 주고요. 얘를 좀 더 또 올려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올려서 표현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뒤로 조금 더 가서, 자, 이런 식으로 전체가 이제 보이도록 할 수 있는데, X축으로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도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넓혀줍니다. 잠깐만, 카메라가 아니고 그라운드를 넓혔어야 되는데요. 그라운드를 조금 더 넓혀주고 여기는 조금 더 이제 길쭉하게 해주고, 자, 올빈 모드로 한번 조금 더 돌려서요. 내가 시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놓고 컨트롤 키 눌러서 스냅 모드로 조금 더 뒤로 한번 보내봅니다. 이걸 마이너스 25 정도로 보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그라운드는 이제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공이 바깥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레인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레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큐브를 양옆에 이제 갖다 놓고 직사각형으로 좀 길쭉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3D 오브젝트를 이번에는 큐브, 자, 원이라는 이름으로 큐브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자, 스냅 모드로 옆으로 좀 옮긴 다음에 얘가 허공에, 자, 그라운드를 보면 그라운드 포지션은 맞고요. 요 월은 지금 Y축으로 1만큼 떠 있으니까 스케일은 2로 하고요. 2로 하고 해서 이제 벽에 딱 붙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라운드는 그러니까 플레인이라서 기본 유닛이 유닛 스케일을 할 때 그 유닛 단위가 기본 유닛 10개짜리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생성했던 이 큐브를 만들면 기본 유닛 1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길이 1이라고 보면 됩니다. 1이 만들어지는데 플레인은 그 10배만큼 기본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1로 두면 큐브 10개짜리 길이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플레인하고 큐브하고 여기 있는 플레인하고 큐브하고는 기본 유닛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 유닛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큐브는 1유닛을 가지고 있고 플레인은 기본 유닛이 바로 유닛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할 때 큐브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큐브의 가로 세로 높이가 유닛 1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유닛 1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플레인은 그 10배만큼 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피어도 생성을 할 건데, 그러니까 스피어는 기본이 이제 지름입니다. 지름을 가지고 기본 유닛 따지는데 스피어의 지름이 큐브에 원래 생성할 때 생겼던 그 기본 유닛하고 같습니다. 자, 그걸 이제 염두에 놓고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는
좀 높은 게 좀 안정감을 주는 거니까 높이는 1 대신에 2만큼 했고요. 이만큼 할 때 그때 그 내가 생성한 이 오브젝트의 포지션은 이 물체의 정 가운데가 바로 포지션의 중심입니다.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밑에 플레인이 Y축 방향으로 좌표 0이라는 곳에 이제 있고, 얘는 이제 길이가 인데 하늘로 좀 약간 띄워놔야지 이 큐브가 이 플레인 쪽에 안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큐브는 그 포지션을 1만큼 했습니다. 포지션 1이라고 하면 위는 2가 되고 밑에는 0이 되니까 이 0인 지점이 그라운드에 딱 붙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를 기본적으로 포지션은 0에 이제 갖다 놓는데, 얘는 이제 9에 그대로 갖다 놓고요. 9에 갖다 놓는데 Y축은 0이라고 이렇게 기본으로 딱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일을 좀 키우려고 합니다. 20 하면 이 정도고 30 하면 이 정도입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그라운드는 아까 스케일 얼마 했습니까? 3이라고 했는데 3은 큐브의 사실 10배이기 때문에 3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도 30이라고 했던 거고, 얘는 조금 더 옆으로 가야겠네요. 9.5만큼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게임 씬으로 보면 이제 벽이 딱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벽을 만들고, 요 벽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하나 더 만듭니다. 이름은 월 2라고 하고, 요 위치는 이 X 좌표축에 대해서 이제 대칭으로 두면 되니까 X의 포지션을 9.5라고 둡니다. 9.5라고 둬서 레인이 이제 만들어지도록 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공을 만드는 거죠. 공을 만들어야 되니까 오른쪽 클릭해서 3D 오브젝트를 스피어로 이제 만들어 줍니다. 이 스피어는 포지션은 0에 일단 갖다 놓을게요. 0량에 갖다 놓으면 이 스피어의 기본 유닛은 1이라고 했잖아요. 1인데 그 유닛 따질 땐 지름으로 따지는데 지금 y 값이 0에 있기 때문에 이 중심점이 0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0.5, 아래로 0.5. 그러니까 얘가 안으로 쑥 들어가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볼링 볼은 이름도 이제 볼로 바꾸죠. 볼은 조금 더 현실적인 재미를 주려면 하늘에서 좀 떨어지는 게 좋으니까 스냅 모드로 가서 컨트롤 키 누르고 살짝 위로 이제 갖고 오고, 공이 여기 보면 또 너무 작아 보여요. 멀리 갔을 때 작아 보이니까 공을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한 2 그래서 공을 조금 더 큼지막하게 이제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고 얘는 높이 3 정도로 이제 띄운 다음에 얘를 내 앞으로 갖고 옵니다. 공이 내 앞에서 이제 굴려야 볼링이니까 얘 앞으로 갖고 오는데, 앞으로 갖고 오려면 요 Z 값을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15 이런 정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얼빈 모드로 돌리면 15 하니까 바깥에 좀 떠 있게 되네요. 바깥에 떠 있으니까 얘를 요 볼을 조금 더 한 14 정도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얼빈 모드로 돌려보면 안에 들어가는 거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플레이 모드 한번 눌러봅니다. 자, 플레이 보드 누르면 자, 그라운드가 있고, 볼링 공을 던질 그라운드가 있고, 옆에 공 나가지 말라고 월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이 있습니다. 공이 있는데 이 공은 이제 하늘에 떠 있으면 안 되고요. 이게 현실감이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물리학 법칙에 따라서 땅으로 이제 떨어져야 되니까 add 컴포넌트로 가서
떨어질 수 있도록 피직스의 rigid body를 설정을 해줍니다. rigid body 이제 설정을 해주고, 자, rigid body 설정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현실감 있게 가려면 이 무게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볼링공은 뭐 수 킬로그램 정도의 무게잖아요. 무게인데 조금 더 극단적인 게 좀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무게는 10이라고 합니다. 10kg라고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 정도로 해서 무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질량 설정을 해주고 다시 플레이를 해봅니다. 자, 그럼 공이 하늘에서 똑 떨어집니다. 이게 무겁기 때문에 통통 튕기는 건 말이 안 되니까 피직 머티리얼에 있는 바운시니스를 우리가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설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을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공은 그러니까 인스펙터에 보면 rigid body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물리학 법칙이 적용이 돼서 밑으로 똑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이 공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유니티가 제공하는 물리학 법칙, 물리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이 물리 엔진이 적용되니까 중력에 따라서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생기는데, 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물리학을 적용하고 싶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 물체가 물리 법칙에 따라서, 내가 만든 물리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고 싶다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카이너매틱을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rigid body니까 물리학 법칙이 적용되긴 하는데 유니티가 제공하는 물리 엔진이 아니고, 유니티가 제공하는 물리 엔진이 아니고 내가 만든 물리 법칙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물리 법칙은 어디에 들어있는 겁니까? C# 스크립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카이너매틱을 볼 때는 스크립트 카이너매틱이라고 봐야 됩니다. 스크립트는 C# 스크립트를 뜻하는 거고 카이너매틱은 운동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is kinematic은 해제하고 다시 플레이를 해봅니다. 그러면 밑으로 이제 똑 떨어지는 효과가 다시 생기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공은 이 볼링 게임이니까 계속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계속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스크립트 적용해서 공을 계속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공에 대해서는 프리팹으로 만들어서 계속 재활용을 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이 볼을 에셋 쪽에 갖다 놓는 게 좋으니까 밑에 프로젝트에 에셋을 클릭을 해서 씬즈 폴드에 있는 거를 에셋 폴더로 이제 바꿉니다. 그래서 이 볼을 끌어당겨서 갖다 놓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생긴 요 파란색 모양은 프리팹이라는 뜻이죠. 프리팹으로 만들어줬고 요 공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볼을 내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볼을 만드는 위치부터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클릭해서 create empty로 empty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그럼 얘는 이름을 좀 알기 쉽도록 볼 포지션이라고 해둡니다. 이 볼 포지션은 공을 만들 위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어디에 넣고 싶은가 하면 이 볼에 있는 이 위치하고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3-14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3-14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볼을 이 위치에 생성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그냥 생성이 되지는 않고, 우리가 C# 스크립트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액션을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되는데 스크립트로 구현을 합니다. create 가서 C# 스크립트를 만드는데 이름은 당연히 make ball act라고 만듭니다. 여기서 공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만들어 줄 거고, make ball act라고 하는 거는 프로젝트에 있으니까 얘는 파일로만 있는 거지 실행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실행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이라키에 있는 오브젝트로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make ball act라고 하는 거는 볼 포지션에서 다룰 거니까 볼 포지션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볼 포지션을 누르면 make ball act라고 하는 스크립트가 적용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자, 프로젝트에 있는 거는 파일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파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파일이 씬에 적용이 되려면 오브젝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 하이라키에 있는 오브젝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 make ball act에 대한 스크립트를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뜨게 됩니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먼저 공을 만들어야 되니까 유니티 에디트에 있는 오브젝트하고 C# 스크립트에 있는 변수하고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외부에서 접근이 되도록 퍼블릭으로 하고 게임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로 볼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변수 정의합니다. 근데 객체 제한에서는 변수 정의라고 하지 않고 인스턴스 생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로 만든 인스턴스가 볼이다 라고 하는 거고, 퍼블릭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근이 됩니다. 저장하고 다시 가서 볼 포지션을 봅니다. 볼 포지션 보면 퍼블릭으로 볼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 볼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만들었던 요 프리팹인 볼을 드래그해서 볼에다가 드랍을 합니다. 그러면 하이라키에 있는 오브젝트나 프로젝트에 있는 프리팹이나 이런 오브젝트 될 수 있는 물건들이 스크립트에 있는 변수하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스크립트에서 생성을 해주면 되는데, 이 공은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원할 때마다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생성하는 코드부터 이제 작성해야 되는데, 생성하는 코드는 우리가 나중을 위해서라도 함수로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함수로 make ball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만들 겁니다. 이 함수의 형태는 보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형태라는 거는 반환 형태입니다. 반환 형태. 함수가 계산 다 한 다음에 원래 코드로 이제 돌아가거든요. 돌아갈 때 값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건가가 반환 자료형인데, 반환 자료형이 없다는 것을 영어로 void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뜻은 empty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너무 흔한 말이니까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void라고 하는 좀 더 고상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공 만드는 거는 여기도 우리가 만든 함수는 보통 소문자로 쓰니까 자, make라고 합니다. 소문자로 make라고 하고, 특정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거는 instantiate입니다. 자, instantiate 해서 볼을 하는데, 자, 얘는 transform 밑에 있는 포지션하고, 자, transform이 가지고 있는 로테이션으로 생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있는 transform은 make ball act가 적용된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의 transform 컴포넌트를 뜻합니다. 뭔 말인가 하면, 이 스크립트가 있잖아요. 이 스크립트는 이대로는 적용이 안 되니까 어디로 적용된 겁니까? 오브젝트 밑으로 갔습니다. 오브젝트 밑, 볼 포지션은 오브젝트 밑으로 가서 적용됐는데, 이 스크립트가 컴포넌트잖아요. 이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는 볼 포지션입니다. 얘의 트랜스폼에 접근을 하려면 소문자 트랜스폼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지션은 좌표로 보면 0, 3, 14니까 0, 3, 14를 여기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트랜스폼의 포지션으로. 이 포지션 갖고 오는 거고, 로테이션은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데, 우리 로테이션은 지금 우리가 회전시키진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원래 거 그대로 갖고 옵니다. 나중에 이 포지션을 이제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고 생성을 할 때 그냥 생성하면 또 재미는 없으니까 스페이스를 누른 경우에 생성을 하도록 코드를 또 만들어 줍니다. 그러려면 조건을 해야죠. 인풋으로 키보드, 조이스틱 이런 게, 마우스 이런 게 인풋이 되는데, 자, get키 다운해서 자, 스페이스를 누른 경우에 생성을 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escape 대신에 스페이스라는 걸로 바꿔주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공을 생성을 해주는데, 자, make ball이라는 거를 호출을 하면 생성이 됩니다. make ball 누르면 생성이 된다. 저렇게 해서 한번 스크립트까지 적용해서 플레이 해 봅니다. 현재 아무것도 없는데 스페이스를 누르면 공이 생성이 됩니다. 또 누르면 생성이 막 되는데 지금 이 공을 우리가 앞으로 던져야 되는데 던지지 않기 때문에 현지 위치에서 생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볼링 할 때 볼링 공은 한번 던지고 자, 이게 사라진 다음에 다시 던져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가지고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복잡한 행동을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으로 만들려면 스크립트를 쓰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라운드라든지 월, 볼 포지션 이런 거 만들 때는 GUI를 썼기 때문에 좀 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가장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구현을 할 때는 가능하지만 더 복잡한 구현을 하려면 이 모든 거를 GUI로 적용하는 거는, 지원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크립트를 써야 되는 거고, 우리가 유니티로 게임 개발하면서 느끼는 거는 결국 우리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스크립트라는 생각을 이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잘 쓸 수 있도록 우리의 훈련을,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딱 코딩을 하면 여러분이 더 많은 부분을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